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한명식입니다. 먼저 24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투자를 이행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목표가 있는데, 저의 경우는 제가 해왔던 것들을 계속 꾸준히 지켜나감과 동시에 구독자분들과 멤버십분들 모두 대상으로 투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와 분석들을 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투자들을 해나가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블룸버그 터미널을 꽤나 오랫동안 사용해왔고요. 블룸버그 터미널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월가 증권사에서 없으면 안되는 분석 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나마 대등한 조건에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드리고 안전한 투자가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이기도 하고요. 사실 다음 주가 되면은 테슬라의 4분기 자동차 출고량이 발표되는 만큼 테슬라의 지표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earning per share를 보겠습니다. earning per share는 그냥 순이익에서 발행된 주식의 양을 나누는 것을 바로 EPS라고 하는데, 실적이 발표될 때 가장 처음 보게 되는 지표가 earning per share가 되겠고요. earning per share 지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2022년에 4.07달러를 찍었다가 23년에 3.08달러로 떨어졌다가 다시 24년에 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주식에서 중요한 것은 성장률입니다. 테슬라의 earning per share 성장률을 보시면은 이렇게 성장률이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이렇게 솟구칩니다. 그러다가 다시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2023년까지 성장률이 나빠졌다가 다시 2024년쯤에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주가 또한 마찬가지로 나름 비슷한 흐름이 그려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주가 또한 이렇게 솟구쳤다가 성장률이 하락하자 이렇게 주가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매출액을 보겠습니다. 매출액의 흐름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2023년까지의 매출액 성장률이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했다가 다시 어느 정도 2024년에 성장률이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약 21% 정도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년 전에만 해도 70% 그리고 51.35%의 성장률을 보여주었던 21년과 22년과는 달리 23년과 24년에는 19% 그리고 21%가 예상될 정도로 성장률이 좀 약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매출액에 실제로 인풋이 되는 자동차 출고량 현황과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우선 23년의 경우는 180만 대로 37%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분기별로 보면은 테슬라가 이번 4분기 때 발표해야 하는 자동차 판매 대수는 48만 3천 대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기록해 줘야만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고요. 이것에 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시장은 실망할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SX 그리고 3Y 게다가 추가로 사이버 트럭이 추가됐는데, 분기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모델 S와 X는 4분기 때 이렇게 좀 회복을 했다가 다시 24년 1분기 때 좀 약해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모델 3와 모델 Y는 다행히도 23년 4분기 그리고 24년 1분기에도 꾸준히 좋은 판매량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의 경우는 23년 4분기에는 약 2,000대 정도가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다가 24년 1분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 9,000대 이상 판매가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사이버 트럭은 이제 나왔는지라 수치가 수정될지 말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마진율 때문에 테슬라의 실적이 약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22년까지만 해도 25% 정도의 마진율을 보여주었던 이 테슬라가 23년에 18% 정도로 마진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24년에 19.66% 정도로 마진율이 어느 정도는 회복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제가 중요시 바라보고 있는 R&D 현황과 현금 그리고 프리 캐시 플로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R&D의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변함없이 테슬라는 R&D 쪽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현금 또한 마찬가지로 2022년까지는 줄다가 대폭 늘어날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꽤나 중요시하는 부분이 바로 이 프리 캐시 플로우 현황인데, 프리 캐시 플로우의 경우에는 2022년까지 대폭 이렇게 증가했고요. 주가 또한 실적과 동일하게 올라줬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 프리 캐시 플로우가 좀 빠졌고요. 주가도 꽤나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4년에
프리캐시 플로우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테슬라의 실적은 23년까지는 좀 안 좋았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 또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적어도 24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러한 자료들은 이미 제가 우선적으로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공유를 드렸는데요. 이러한 자료들을 따로 다운받아서 또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제가 오늘 중으로 외출한 뒤에 밤에라도 여기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한 뒤에 그냥 글 2개만 남기시면 되고요. 사실 그것 외에도 여기 차트 분석이라던가 한국 및 미국 밸류에이션에 대한 요청을 또 받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곳은 저와 저희 팀들이 서포트를 해드리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테슬라 실적은 적어도 24년에는 좀 개선이 될 것이라고 바라봐지고 있는데요. 펀더멘탈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 부분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테슬라는 이미 이렇게 55배의 프라이스 도 CF를 받고 있는 상태로 여기 24%라는 연평균 영업현금 흐름 성장률 대비해서는 많이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23년에 5.14% 정도의 성장률로 22년 대비해서 저조한 성장률을 보여주었다가 24년에는 실적이 좋아지면서 18%로 성장률이 높아지고 25년에는 이렇게 30%로 성장률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만 여전히 그러한 펀더멘탈 대비해서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테슬라의 단점입니다. 이런 경우 특정한 악재가 발생한다거나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컨센이 하향 조정이 됨에 따라서 얼마든지 주가가 하방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정말 테슬라를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올인을 한다기보다는 분할 매수로서 대응을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적어도 프리미엄 차원에서 적정 주가 기준에 올 때까지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성장률이 지금만 같다면은 191달러 정도가 적정한 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테슬라의 주가가 실제로 191달러까지 올지 말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00달러 언저리에서 포지션을 잡았다가 혹시라도 주가가 하락하면은 대응을 했다가 190달러 또는 그 언더로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좀 더 과감하게 비중을 늘려서 포지션을 잡아나가는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0달러대 투자를 했는데 비중을 너무 작게 잡았다가 올라가면 어떡하자고 물으신다면은 사실 그때 잡았던 그 비중이 정확히 자신의 그릇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테슬라는 190달러 혹은 200달러 언저리의 평단가에 아예 안 올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럴 경우에는 테슬라 말고도 저평가인 종목들이 이 세상에는 항상 있기 때문에 저평가 대상으로 투자하면 된다고 봅니다. 어떤 기업들이 저평가인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늘 1월 1일날 올려드린 갑자기 자기 회사 주식을 쓸어 담기 시작한 CEO라는 제목과 같이 저평가이면서도 자신의 기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CEO가 오픈 마켓에서 지난주 목요일인 12월 28일까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쓸어 담은 정황을 제가 발견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분석을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와 텔레그램에 이러한 자료들과 함께 분석을 해놓았고요. 정말 집중적으로 쓸어 담았다는 것을 이렇게 최근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저평가인 종목들을 이렇게 분석해 놓았고요. 성공적인 한 예가 여기 보잉이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저평가이면서도 펀더멘탈이 좋은 우량주의자 내부자 매수가 잡힌 종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또 나가봐야 하는지라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